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요약을 하면 오리부중, 울퉁불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지난해 이후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좀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5월, 6월이 들어서면서 이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또 바뀌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 이 시작된 탄핵 전국 탓에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사는 앞으로의 추이로 좀 넘어간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은 대선 끝나고 해야 될까요? 이런 흐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속 시원시원한 강의와 또 상담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네, 월요일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 날이 참 좋죠. 나들이 하기에도 좋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이렇게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고요. 6월 3일 날 우리가 이 조기 대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상담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도 되나,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예전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져서 지금 사는 게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줄 것 같습니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책의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비추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상품이 바뀌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은 활발하게 풀어주되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거두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버는 만큼 많이 벌면 또 세금은 조금 더 내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르는 지역이 더 많이 오르고 비싼 지역이 더 비싸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아는 강남 3구, 뭐 용산 이런 지역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아직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우리가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먼저 좋은 지역을 선점하셔가지고 중장기 플랜으로 보시면 좋고요. 당연히 또 작은 캐파가 되시는 분들은 진행이 많이 된 이 좋은 지역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게 좀 유동적으로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큰 틀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흐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미나가 요즘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면서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천천히 하나씩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뭐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은 많이 헷갈려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뤄드리면서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내가 최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제일 좋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빠른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이라든지 세미나 통해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서울 전체 지도를 펴봤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지역을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한 유망한 지역들을 저희가 좀 선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요. 별도로 문의를 주셔서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 23일 수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날짜, 시간
체크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또 강의 얘기 들어볼게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왠지 기다렸던 시간이거나 또는 반가워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용산이 개발을 정말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전부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개발할 거리가 많고 넓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 다들 눈독 들이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가 과연 용산을 눈독을 들여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용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많이들 좋아하시는 용산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아파트가 같이 묶였죠. 강남 3구와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규제 지역인데 용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 강남 3구는 아파트만 묶였는데 용산은 기존에도 아파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이라든지 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용산 전체 중에 중심에 용산공원이 있고요. 용산공원 주변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거의 전체가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 뭐 정비창 부지라든지 또 여기 청파 일대 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곳이라든지 원효로 사가 일대라든지 넘어오시면 뭐 동우암동 일대라든지 거기도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확정이 된 지역은 아닌데 미래 유망한 지역들 있죠. 후암동 일부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로도 쉽지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신축을 매입한다든지 공급이 되면 뭔가를 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런 곳들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는 이렇게 신축으로 공급하기에도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허들이 많이 묶여 있는 지역이 용산인데 왜 그렇게 용산을 그러면 다 묶어놨냐라고 봤더니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됐을 때 동시에 주변에 정비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시너지가 발생해서 자칫하다가는 이게 투기 수요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좀 묶어놓은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지역들 중에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조기 선점을 해서 좀 장기 투자로 보시고 잘 묻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장기 투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개발이 완성됐을 때만 가격이 오르는 거는 또 아니죠. 뭐 옆에 보시면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일대 부분이 이미 아직도 진행이 안 됐지만 가격이 뭐 최소 20억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현재는 소액으로 들어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점핑할 수 있으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우리는 셀렉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한강 일대 이 주변 인접 지역들에 대한 이 개발의 수혜 효과 때문에 결국은 여기 주변 일대가 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좀 묶어놨다고 기본적으로 용산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서울의 전체적인 그리고 수도권의 전체적인 업무타운을 보면요. 이게 서울 중심인 거고요. 주변 일대가 지금 경기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데가 이 판교 쪽 그리고 여기 이쪽 일대가 안양부터 해가지고 동탄 있는 쪽이거든요. 이쪽 일대 아니면 서울 인접지역 있는 쪽. 서울 일대가 지금 업무타운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이 업무타운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3도심이라고 하는 이 서울 도심 쪽, 뭐 광화문이라든지 시청, 종로 쪽, 그리고 여의도 일부 지역들. 그리고 강남 일대, 이 테헤란로 일대 이쪽에 업무타운이 모여 있죠. 그런데 이런 업무타운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게 3도심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중심에 용산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 전체의 중심에 있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이렇게 업무타운과 연계돼가지고 그 중심에 있는데 단절성이 지금은 결여돼 있거든요. 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뭐 주거 형태라든지 또 일자리 업무타운의 형태라든지 사실은 연계돼서 같이 개발이 돼 있으면 너무 좋은 입지인데 아직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산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의 서울에 우리 2040 서울의 모습을 보면은 단순히 이 지역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죠. 이 하나의 지역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죠. 각각의 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각각의 지역을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게끔 하는 앞으로의 그런 서울이기 때문에 용산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이런 개발 계획들이 과거에는 계획만 나왔던 건데 이미 삽을 떠서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초기 단계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된 데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용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보면 서울 도심 그쪽을 국제교류 문화 중심지라고 표현을 하고 강남 같은 경우가 국제 업무 중심지라고 표현을 하고 여의도 영등포 같은 경우가 국제 금융 중심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 개를 엮었고 이 세 개의 중심에 용산이 있고 그래서 용산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에서부터 여의도 구로까지 이렇게 다 연결성 있게 개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의 용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 같은 경우는 좋은 지역이 더 좋아지게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아직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좋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용산이란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용산이 이 서울 도심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쫙 연결이 돼서 제가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용산 공부를 할 거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서울역 일대부터 용산역 일대 이 주변 지역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용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용산하면 아 이거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 비싼 주거타운이 있는 곳, 좋은 곳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촌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데 부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용산에서 이태원동 떠올릴 수 있을 거고 한남동 일대, 뭐 보강동 일대 서빙고동, 동빙고동 있을 거고 여기 한강라인 쪽에 이촌동 일대가 있겠죠.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파트 평당가가 거의 뭐 1억에서 1억 5천 이상 넘어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촌인 거고요. 그런데 이 중심의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이 동측부 같은 경우는 이미 형성이 된 부촌인 거고요. 지금 반면에 서측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개발지고 낙후돼 있고 노후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 개발 시기의 방향은 이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동을 한다. 이미 이동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작은 캐파가 된다 그러면 현금이 한 20억 정도 여유 자금이 그래도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 동측부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유망해질 수 있는 지역에 조금 소액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역은 서측부다. 우리가 서측부의 중장기 플랜으로 이렇게 입지 좋아질 곳에 묻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울의 중심, 이 용산의 중심에 있는 이 용산공원 같은 경우가요. 용산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그런데 말 그대로 용산공원 자체는 좋은데 이 용산공원 때문에 지역 간의 단절이 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측과 서측에 뭔가 용산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게 여기가 미군 기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됐죠. 그러니까 동과 서가 개발이 이렇게 차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산공원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려고 움직임이 계속 있는 상태고 일부는 오픈이 돼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단절성을 놓고 이제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일대까지 철도가 지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절성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지상철도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상권이 일단은 죽었고요. 상권이 죽으니까 유동인구가 유입이 없는 거죠. 유입이 없으니까 당장의 개발이 이렇게 시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계속 더뎌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역 일부 지역도 삽을 뜨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용산 전체에서 제일 큰 특징을 보면 결국은 이 용산공원의 동측부는 뭔가 주거 중심지죠. 주거 중심지인데 이제 탄생하는 서측부 같은 경우는 이 업무타운의 중심지이면서 주거 중심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서울의 상, 그러니까 우리 2040 서울시 기본계획에 보면 결국은 내가 걸어서 일도 하러 가고 주거도 즐기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상업시설도 즐기고 걸어서 내 주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서울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거고 그거의 메인에 대한 이 모토가 이 용산의 서측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업무타운과 주거중심지가 합쳐져서 개발이 될 지역, 앞으로 급부상할 지역이 우리 이 용산에서도 서측부, 이제부터는 개발이 동측부에서 서측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산의 좀 전체적인 지리적인 특성을 보고 우리가 서울을, 그 용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은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개발이 덜 된 곳과 개발이 된 곳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다가 또 앞서서 이제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갑자기 또 묶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을 하셨을 텐데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연 제2의 강남이라 또 불릴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대체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길래 이렇게 토어제도 묶이고 제2의 강남으로 불리고 계속해서 용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용산은 개발 호재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의 정주 여건이 변화될 수 있는 재개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이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용산에서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용산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게 용산공원이면서 그동안 용산공원 때문에 이 용산의 가치가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급부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용산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곳인 건데 이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원래 미군 기지로 쓰고 있었죠. 그런데 미군 기지로 쓰던 것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반환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전체로 반환을 받게 되면 이것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형태로 돌려줄 거고요. 당연히 공원 내에 우리한테 개방을 하면서 뭐 공연이라든지 전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가지고 개방을 하겠다는 거고요. 원래는 한 27년도쯤에 반환이 예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환이 되고 나서 한 7년 정도 여기가 원래 군부대 시설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공원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7년 정도 정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개방을 하는 건데요. 현재 이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조금만 개방이 됐는데도 굉장히 좋잖아요. 나머지 구역들도 순차적으로 일단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도 여기 밑부분 사우스 포스트부터 먼저 되고 이후에 메인 포스트까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옆에 일대들 보면 또 캠프킴 부지라든지 뭐 유엔사 부지라든지 수송부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있죠. 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들까지 개발이 될 거고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파크앤서 더 파크사이드 서울까지 아파트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죠. 27년도쯤에 아마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고요. 올해 6월 달쯤에 선분양을 한다는 거고 여기 선분양 가격도 거의 평당 1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날 곳이 용산이라는 거고요. 용산은 아무래도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만 되게 되면은 어쨌든 랜드마크로 거듭이 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용산공원과 바로 연계해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 자리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일단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진행을 이제 하고 있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철도라든지 기차 같은 거를 정비하는 이 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지에 그렇게 정비하는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땅을 정비를 해서 나눠가지고 이 일반 민간 기업한테 팔 겁니다. 팔아서 그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화이트 존이라고 해가지고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1700%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물들이 들어올까 예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롯데타워 같이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한 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감도가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이게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의 전체 동에서 한강 조망이 나오게끔 일단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국제적인 업무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일단 유치를 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러면서 전시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또 뭐 주거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지상에는 멋진 조경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국제 업무 지구 보시면 이 국제 업무 지구 옆으로 쫙 이동을 하시면 동측부에 용산공원이 있거든요. 용산공원에서 국제 업무 지구까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해서 만들 거고요. 용산공원에서 당연히 이 남산타워까지도 또 연계해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도보권으로 이용해가지고 한강공원까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용산 전체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제일 큰 골조거든요. 어쨌든 업무타운과 주거지가 함께 들어오는 게 용산국제업무지구더라.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 지금 땅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북측 쪽에 용산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도 개발을 하죠. 조감도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는데요. 용산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이미 철거가 또 들어간 일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지구의 이 부수적인 기능을 담당을 할 거예요.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로 또 들어오면서 이 부수적인 업무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거고, 여기 일대가 다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고요. 지금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정비창 전면구역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1구역인데 여기도 이렇게 멋진 조감도가 있죠. 여기도 재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여기도 업무랑 뭐 상업시설이랑 거기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같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일대가 이렇게 또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일대가 지금 싹 다 뭐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개발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우리 용산공원 있죠.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캠프킨 부지라든지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 일대도 다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될 거고, 유엔사 부지는 여기 파크사이드 서울로 내년에 이제 27년도에 분양을 할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입주하는 아파트에 지금 후분양으로 하는데 올해 한 6월쯤에 평당 1억 5천에 분양을 할 계획이니까 한 84 타입이 50억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국제업무지구가 있는 거죠. 국제업무지구랑 이 용산공원이랑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할 거고, 또 용산공원에서 이 남산까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할 거고요. 그렇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하면서 주변 옆에 전자상가 같이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비창 부지도 같이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서 아까 보면은 국제업무지구랑 정비창 부지 그 일대 보면은 지상철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상철도가 서울 전역에 많아요. 경부선 일대 구간이 있고 경원선 일대 구간이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지상철도를 지하화를 하고 지상에는 이렇게 뭔가 건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비용 충당 자체를 지상철도를 지하화를 하고 지상을 개발을 할 때 민간 사업지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채권 확보를 해서 지하철도에 들어가는 이 사업비를 충당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이 지상화를 개발을 했을 때 지상 개발에 대한 개발 이익이 높은 곳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하철도, 지상철도를 지하 묻는데 그 사업비를 더 빠르게 충당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이 서울역 일대에서 용산역 일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발 이익이 일단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 그 구간에 비해서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땅값 자체가 워낙 높은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국제업무지구가 이 용산역 일대 주변이잖아요. 그럼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철도가 지상에 있으면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개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상철도 지하화를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서울역에서 용산역 일대는 좀 우선순위로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좀 우리가 예상치가 서울역 개발인 것 같습니다. 서울역 일대 역세권 개발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조감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쪽 부분이 북부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이냐면 서울역 전체 중에 이쪽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부지가 있었죠. 여기가 지금 삽을 또 떴죠. 삽을 떠서 2030년도쯤에 일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조감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39층으로 고층 건물이 올라간다고 하죠. 여기가 강남의 코엑스처럼 만들어진다고 하죠. 뭐 전시장, 컨벤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그 서울역 일대 지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같은 경우도 지상철도 지하화하는 사업 그리고 주변 일대 이제 상부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이제 용산 전체 중에서 서측부다. 그래서 개발의 축이 동측에서 좀 서측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뭐 나머지 지역 나머지 뭐 개발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도 현대차 부지가 앞으로 미래의 이제 자동차 UAM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부지로 새롭게 탄생을 할 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노들섬 또 개발을 더 추가로 할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랜드마크로 바꾸려고 노들섬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쯤에 삽을 떠가지고 한 27년도쯤에 완성을 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근데 이런 멋진 모습이 27년도에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완성은 할 건데 전체적인 큰 뭐 기틀은 만들 거라는 거고요. 여기도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뭐 공연도 하고 전시장도 만들고 밤에 야경도 굉장히 멋지게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일자리도 생기고 뭐 주거도 바뀌고 관광지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교통에 대한 이 계획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GTX-A 같은 경우는 서울역까지는 뚫렸고 그렇죠.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하고 있고 서울역에서부터 수서까지는 올해 하반기에 개통을 할 거고요. 중간에 삼성역이 있는데 이거는 28년도에 이제 통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올 때 그 좋은 용산에서 강남으로 넘어올 때 사실 자차로 이용해야 됐었고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 5분 컷으로 가능하더라. 10분 안짝으로 찍혀서 강남북이 이동할 수가 있더라.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GTX-B 개통도 있죠. GTX-B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사비 이슈 때문에 좀 차질이 생기다가 지금 극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를 하는 거고 여기도 2030년도쯤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GTX 환승 역사가 생기는 게 단 3곳밖에 없어요. 어디 있냐? 청량리 일대 있고 그다음에 삼성역 있고 나머지 하나가 서울역이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생기는 서울역에 우리는 특히나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서울역에는 단순히 환승 역사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 이미 개발에 대한 삽을 떴더라. 거기가 서울역 일대 용산이더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증폭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신분당선을 한번 볼게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신사역을 끝으로 아직 개통이 안 됐거든요. 연장을 할 겁니다. 용산까지. 2027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3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남 뉴타운 있는 쪽에 한번 뚫리고 동빙고랑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역사가 생기죠. 이쪽에서 내리면 바로 용산공원을 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 노선이 개발이 된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우리가 용산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용산에서도 동측부는 뭔가 더 고급 주거 단지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서측부 같은 경우는 주거와 업무타운이 혼재된 새로운 우리 서울의 트렌드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서울의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곳이 이 용산의 서측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 하나씩 만나봤는데요. 이 모든 게 정말 다 진행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재개발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용산은 이미 가치가 높아져 있어서 시세가 굉장합니다. 여기에 과연 이제 여기 이 개발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대표님이 또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냥 가져오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네. 용산의 우리가 시세를 한번 볼까요? 용산 같은 경우가 동측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나가죠. 대표적으로 용산하면 우리가 한남더일이라든지 나인원 한남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평당 1억 5천 전후 형성이 돼 있고 어쨌든 뭐 평수가 좀 크긴 하지만 100억대에서 200억 사이로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일대가 지금 한남 뉴타운인 거고요. 한남 뉴타운 밑으로 보시면 세대수가 많진 않은데 이게 신동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가 226세대거든요. 300세대가 안 되죠. 1992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예요. 물론 한강 조망이 나오긴 하죠. 그래도 세대수가 작고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국민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84 타입이 지금 33억이 나가거든요. 평당 9천에서 1억 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남 뉴타운이 새 아파트로 완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갈까? 거기다가 특히나 3구역의 일부 한강 조망까지 나오는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당연히 평당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옆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여기가 한남 뉴타운이고요. 이쪽이 우리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거든요. 여기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곳이 이제 27년도에 입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6월 달쯤에 후분양을 할 거예요. 여기도 평당 1억 5천 정도 지금 분양가를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84 타입 같은 경우가 거의 50억 정도의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옆에 바로 이 용산공원 임자업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고 했을 때 아, 여기 동측부는 정말 가격들이 만만치 않구나. 거기다가 이 옆에 보시면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초기 단계긴 하지만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주변 일대는 정말 현금이 한 20억 정도는 기본 있어야 한남 뉴타운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 아파트들을 전세 끼고 사든지 뭐 이런 플랜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격들이 만만치 않다 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서빙고동 일대에도 보면 여기 규모는 많지 않은데 규모는 많지는 않은데 아페르 한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급 주거 단지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100억에서 200억대로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격이 정말 할 소리가 들리죠. 정말 만만치 않고 여기 밑에 일대, 그러니까 이촌동 일대를 보시면 여기 한강 맨션이라든지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들이죠. 여기도 평당 1억이 넘어섰죠. 지금 뭐 국민평수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신동아도 31억 5천인 거고 한강맨션은 여기가 뭐 5층 아파트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너무 좋은 건 맞고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39억, 40억 정도 육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산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늦지 않고 너무 좋고 들어가야 할 수만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지역인데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게 쫙 쪼개서 지금 동측부 쪽은 현금이 20억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과거부터 20억이 들어간 건 아니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개발의 시계가 이제 서쪽으로 토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서쪽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향후에 이렇게 가격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쪽 같은 경우는 업무와 우리가 주거지가 같이 개발이 되죠. 거기다 또 하나 뭐가 곁들여지죠?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서울역 인근의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같이 곁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모두 맞춰지는 지역인데 이제 스타트를 해서 개발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삽을 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액으로라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은 서축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추가적인 지역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기는 힘들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오시던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개별 상담으로 방문을 하시면 이렇게 이런 지역들 중에서 좀 구체적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니까요. 그렇게 방문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좀 투자 지역을 선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시세가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갔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근데 이 몇십억, 몇백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서축부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곳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